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이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볼 텐데, 뭐 우선 이 사람이 누군지, 이재만이 누군지, 왜 구속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만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저희 팟캐를 듣는 분이 서울 분들이라고 하면은 박근혜 씨의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그렇죠,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떠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단 생긴 것부터가 많이 다르죠. 이재만 네. 총무비서관은 좀 없어 보이게 생겼고 이재만 최고위원은 굉장히 있어 보이게 생겼잖아요. 그거부터 다르니까 그거 설명 좀 해주고 난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재만 전 최고위원 이 한국당에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참 놀라웠어요. 야, 이재만이 누군데 자유한국당이 최고위원을 하냐.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됐거든요. 이 한국당 권리당원, 그러니까 이 대표를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당원들이 대구 경북에 많이 계신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그때 이재만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됐던 시기가 이제 2017년 7월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한창 그 소위 그 태극기 세력들이 막 세결집을 그 뭐지 당 대표를 뽑고 최고위원을 뽑는 상황에 그 결집을 좀 한 게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태극기 소위 말하는 태극기 세력이 한국당에서 결집을 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한국당 내에서. 당원들, 예, 한국당 당원들과 그리고 새롭게 당원을 권리 당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 당원은 당원인데 당비를 안 내고 있던 당원들이 많잖아요. 권리 당원이 되려면 최소 몇 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 되고 하는 게 있어서 이미 이걸 앞두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시에 지지하는 당원들 모집을 많이 했어요. 권리 당원으로 모집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한국당 최고위원회까지 당선이 됐는데 이때 전국적으로는 처음 알려지게 됐죠. 한 번 더 있었죠. 이재만이 있죠, 등장하게 된 사건. 김무성의 네, 옥새파동. 옥새파동 때 네. 나 모르겠다.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사람이기도 하죠. 또. 네, 2016년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 때 한국당의 갈등이 깊어져서 소위 말하면 유승민 의원이 이 공천 못 받게 되고 탈당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 공천을 놓고 갈등이 막 불거졌을 당시에 이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였던 대구 동구을 이 공천을 누구를 할 거냐.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이 유승민 의원은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했고 여기에 공천 경쟁에 뛰어든 사람이 바로 이재만입니다. 네, 이재만이 뛰어들었는데 이 김무성 의원이 옥새를 들고 부산 영도로 가버리는 바람에 기억난다. 네. 부산 영도로 가버리는 바람에 공천을 확정하지 못했고 결국 총선을 앞두고도 새누리당이 공천을 안 해요. 못하게 됐죠. 그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이 당시 새누리당 당사에 찾아가서 막 거세게 항의를 하죠. 거세게 항의를 하고 심지어는 소송까지 걸고 그리고 막 눈물을 보이면서 이 언론상에 막 조명을 받았었죠. 그래서 결국 유승민 의원은 당선이 됐고 이재만 최고위원은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자기가 진박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 총선을 앞두고 대구에서 이 진박들의 해동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나도 진박이다 라고 하면서 진박 마케팅을 했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 아주 뭐랄까 한편으로는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동구청장을 2번을 했죠. 예, 대구 동구청장을 재선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선거 때 나 삼선하지 않겠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 대구시장 선거 경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때 나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권영진 대구시장도 경선에 뛰어들게 됐고요. 나머지는 다 국회의원들이 뛰어들었어요. 서상기 국회의원, 조원진 의원, 그리고 주성영 전 의원. 주호영이 아니고 주성영. 예, 당시에 주성영 전 의원. 그리고 여기에 이재만까지 5명이 뛰어드는데 다들 예측을 그렇게 했었죠. 서상기와
조원진 의원의 2파전이 될 것이다 라고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근데 기초단체장 출신이었던 이재만 당시 동구청장이 여기에 뛰어들었을 때 아무도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선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히려 컷오프도 안 되고 올라가서 오히려 주성년 전 의원은 컷오프 당해서 이 국채보상운동공원에서 그렇죠. 네, 뭐 석고대제를 석고대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2위를 차지하면서 많은 이 한국당 지지자들도 놀랬거든요. 야, 이렇게 인지도가 높았냐. 근데 알고 봤더니 2018년 선거를 치르면서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비밀. 당시에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상당히 높은 그 득표율을 얻었거든요. 결선 투표에서 1등을 했었네요. 네,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었거든요. 4명 중에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여론조사는 결국 인지도 싸움이 크잖아요.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약간 좀 이상한데 했었는데 2018년에 드디어 비밀이 벗겨졌습니다. 지금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라서 본인은 내가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머지 여기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재만 최고위원이 지역구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동구 을지역의 기초의원과 대구시의원 당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동구 이외의 의원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북구 의원도 있고 이번에 당선 무효형 받은 사람 중에 북구 의원도 있고 내일 25일 날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 중에는 전 북구 의원도 있고요. 북구 쪽 사람들도 좀 여럿 붙어 있는. 그렇죠. 동구랑 북구가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친밀감 높게 함께 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하튼 어떤 방법이었냐면요. 이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만약 경선에서 이겨서 권영진 시장을 꺾고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대구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겠죠. 그렇죠. 한국당 후보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이 기초의원과 시의원들도 동참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지지한다라고 이 여론조사에서 밝힐 수 있는 이 유선전화를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왜 유선전화를 많이 확보했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면 1인당 개통할 수 있는 휴대폰 대수가 제한돼 있어요. 통신사와 관계없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두 합쳐서 통신사 상관없이 5개 회선 이상은 개통할 수가 없거든요. 1인당. 예, 1인당. 최고로 많이 개통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유선전화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만들 예,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휴대폰을 개통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한 대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근데 유선전화는 한 대 개통하는데 비용이 거의 안 듭니다. 요즘에 뭐 유선전화 쓰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유선전화를 개통하는 KT 지국 입장에서는 신난 거죠. 개통을 많이 해주면. 그러니까 심지어 한꺼번에 그렇게. 네,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 한 명당 이 100개 이상의 유선전화 해선을 뭐 10여 대에서 100대까지, 100여 대까지. 100여 대까지도 개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전화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 누르려면 이거는 착신 전환을 해놓는 거죠. 휴대폰으로. 자기 핸드폰으로? 네. 그렇죠. 와, 멋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돌리면 표본을 추출하잖아요. 표본에 걸려들 확률이 높은 거죠. 마치 이건 거죠. 로또를 한 장 사는 것보다 로또를 한 10,000장 사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더군다나 그 여론조사를 할 때 신규 번호로 전화를 걸 확률도 높아진대요. 이거는 취재를 한 기자한테 듣기로는 그래서 더 그 무렵에 신규로 전화를 개통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발각이 됐고 지금 본인은 나는 지시한 게 없다라고 하는데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누나가 여기에 또 얽혀 있어요. 이재만이 내 누나가 당시에 대구 동구청장 후보를 놓고
경선을 벌이던 모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너는 개통 안 하냐? 너는 왜 공천 받고 싶지 않냐는 식의 뉘앙스로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후보는 예비 후보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했고 이 후보가 결국 최종적으로 동구청장 경선에서는 탈락합니다. 탈락하면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누나가 넘겨준 누나와의 통화가 기록된 그 음성 파일을 기자들에게 또 전달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자들도 이걸 의심했어요.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근데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지금 시의원과 구의원의 재판에서 드러났고 여기에 대한 지시 여부만 지금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안 시켰는데 알아서 할 리가 있나? 밑에 직원 밑에 애들이 시켰다 뭐 이런 네. 거. 본인은 시킨 게 아니다. 약간 양승태 대법관님 그렇죠. 밑에 같은 실무 책임자, 발언이네요. 뭐 당협위원장, 뭐 아니면 당협 수석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시켰다. 뭐 사무국장이 시켰다. 뭐 이런 거지. 네. 자 끊어서 다시 가면은 근데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재판. 재판. 부인을 하고 있고 25일에 재판이 이제 앞서서 말씀 안 드렸나요? 앞서서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25일에는 그 검찰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그 증거에 대한 심리를 잠깐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언제죠? 2월 15일에 이제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이 있고 그 전에 결심은 14일에 했는데요. 그때 검찰은 4년을 구형을 해서 징역 4년을 구형을 해서 아마도 최소 이게 유죄가 인정되면 절반은 나오지 않을까. 2년? 적어도 절반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네. 여하튼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했죠. 그래서 한국당 내에서도 이 좀 엄벌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앞으로 공천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실시하더라도 이 여론조사에서 낮은 지지도를 기록한 이 경쟁 후보가 믿을 수 없다. 이 불복하게 되는 게 그렇네. 네. 못 믿겠네. 네, 못 믿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골치 아파지고 안 그래도 지금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위태위태하잖아요. 이 예전처럼 빨간 맛 온통 이게 빨갛게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그런 와중에 또 이처럼 여론조사 불법 여론조사 파동이나 이런 게 총선 때까지 영향을 끼치면 한국당에서도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엄벌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 당선된 기초의원과 시의원들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몇 명 정도 돼요? 날아갈 사람이? 지금 5명이죠. 네, 5명이죠.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이 시의원 2명, 기초의원 3명. 네. 꽤 많네. 5명이에요. 네. 아마 날아갈지 싶어요. 저도 그렇게 당선 무효형이 나올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까지 그 선거사범들 중에서 대구 선거사범들 중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맞춰서 판결을 했죠. 100만 원. 딱 당선이 무효될 수 있는 재판부가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이제 너희는 이게 불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한데 이 짓을 한 거는 국민을 섬기겠다라는 취지보다는 이재만이라는 너희의 리더를 섬기고자 했던 마음이 더 컸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봤을 때
너희는 국민을 섬길 공복으로서의 자질이 안 된다. 자질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아마 당선 무효형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 뭐랄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정치적인 생명은 이제 끝났다. 근데 네. 이게 참 제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가지고 주제로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 때 제가 계속 이거 재미없다. 그거 아무도 모른다. 이재만 위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이 다 날아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아니죠. 이게 이 어떻게 정치적인 역경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앞으로는 이런 정치인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중앙 무대에서 등장했을 때 서울에서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했잖아요.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이 사업 수완이 참 뛰어납니다. 사업 수완이 뛰어나서 이 동구청장을 지낼 때도 이런저런 이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 목표는 구청장이 아니었거든요. 보통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다른 지역도 비슷하지만 기초단체장은 행정관료 출신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행정관료 출신들이 많이 하는데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사업가였죠. 사업가였습니다. 사업가였고 사업가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열렬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을 지낼 때도 정말 싫어하는 공무원들은 싫어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대구시장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전형적인 보스. 네, 보스 기질이 있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구청장도 아니고 그리고 대구시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기초의원 후보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시의원 후보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가지고 불법인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 심지어는 자기 지역구가 아닌 옆 동네에서도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겠다고 오는 경우 흔치 않은 일이죠. 그렇죠. 보면 저기 유승민 의원과 함께 나와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유성걸 전 의원은 탈당해가지고 한국당에 복당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튕기고 이렇게 배신의 정치가 행행한 때에 불법인 걸 알면서도 보스가 가는 길에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이런 정치인을 또 볼 수 있겠는가? 또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구청장부터 국회의원, 시장까지 노렸던 이런 노력파? 나쁜 쪽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지만 이 발상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유선전화를 개설 쫙 해서 그걸로 착신전환을 하겠다. 최초 사례인가요? 이런 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대구에서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들키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게 한 구의원 정도면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동네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돌리려면 이 제한된 동네에서는 가능한데 이게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잖아요. 그럼 대구의 8개 구군에 이거 다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저는 더 있을 수도 있다. 다른 기초단체에도. 여하튼 참 발상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인이 다시는 좀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참에 싹을 잘라버리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뭐 이재만 저기 전 최고위원만 얘기하고 말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뭐 권영진 시장이랑 강은희 교육감 같은 이제 전국구 인물도 좀 다루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전국구 맞아요. 지금 강은희 교육감 잘 모르겠고요.
강은희 교육감이 전국구잖아요. 그래 국회의원 장관도 했으니까. 여성가족부 장관도 했었고. 둘 다 전국구죠. 그래요? 권영진 시장도 왜 전국구예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꼬리뼈 사건을 겪으면서 전국구로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전국구는 맞습니다. 네. 누구부터 얘기를 할까요? 일단 권영진 시장은 끝났으니까 네네. 최종심이 나왔잖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죠. 그러면 네.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벌금 90만 원으로 이제 직을 유지하는 최종심 판결을 받아서 이제 다행히 시장 임기를 별다른 사건이 없는 한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채울 수 있게 됐고 재판 끝나는 날 재판 항소심 판결을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 서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제 걱정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앞으로는 대구와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오면서 이제 일일이 또 기자들한테 악수를 다 청하셨죠. 일일이 기자들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악수를 청하셨어요. 과연 걱정일까요, 그게? 기대. 아니, 걱정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1년이 선거 끝나고 이제 반년이 넘었는데 지금 시장을 날리고 새로 선거를 한다고 한들 지금 뭐 김부겸 장관이 내려와서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들지 않는 이상 누가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겠냐라는 걱정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권영진 시장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구 시장을 계속 이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저희 팟캐를 듣는 이제 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이제 청취자들께서는 반발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재판부의 결정이 비판은 있더라고요. 너무 정치적인 판결 아니냐,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긴 하던데 그 판결을 받아서 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즉흥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사안이고 이 사안 자체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큰 마지막이 제일 중요했죠. 이 사안 자체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렇죠. 이제 2등이랑 거의 15% 정도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등 후보가 거의 박빙으로 따라 붙어서 결과가 이렇게 났다면은 또 판결이 달랐겠죠. 근데 차이가 많이 났어요. 권영진 시장이 무난하게 당 재선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거죠. 탄핵이랑 좀 비슷한 건데 탄핵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하잖아요. 이게 대통령의 직을 날린다는 게 이게 법원이 날린다는 게 어쨌든 국민이 뽑은 사람인데 국민이 뽑은 그 대의가 있는데 민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떤 가벼운 위반 사안을 가지고 날린다는 게 법원이 날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법에게 너무 막대한 권한을 주는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에게 막대한 너무 큰 권력을 주는 권한을 거잖아요. 주게 그런 되는 차원에서 거기 봤을 때문에. 때는 대구시장도 저는 비슷한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슷한 차원에서 어쨌든 대구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사람이고 더군다나 권영진 시장의 이 선거법 위반 문제는 선거 기간 중에 불거졌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5월 7일 날 처음 언론에 보도가 됐고 선관위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 넘기는 것까지 선거 기간 중에 다 보도가 됐거든요. 제가 당시에 언론 보도에서 각 후보들 대구시장 후보들의 언론 보도 경향을 살펴봤었는데 권영진 시장과 관련돼서는 선거법 관련된 키워드가 굉장히 많았어요. 보도에서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권영진 시장을 선택을 할 때 그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선택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그런 상황에서도 15% 정도의 차이를 나면서 이긴 사람의 그 대의를 무시하고 법원이 날린다라는 건 좀 날리기에는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지금 정치적으로 공세를 할 수는 있지만 권영진 시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정치적 공세를 할 수는 있지만 법으로 날리는 거는
날리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축에 듭니다. 네, 강은희 교육감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강은희 교육감 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또 쟁점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강은희 교육감 아직 선고가 1심 선고가 안 나와가지고 저희 편집국 내부에서 내기를 했어요. 과연 유죄일까 무죄일까. 네, 그 검찰은 200만 원 구형을 했죠. 200만 원 구형을 했고 이제 2월 13일에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저는 유죄 걸었습니다. 이게 100만 원 이상이 나와야지 자격이 박탈되는데 확정심을 얻어야지 자격이 박탈되는데 일단 100만 원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유죄 일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10만 원을 걸었는데 왜 저는 강은희 유죄 10만 원을 걸었나? 뭐 10만 원은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 네. 10만 원이죠? 그냥 내기를 했다고 네. 말하셨는데 여기 천영길 기자랑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내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형이 날라간다 이런 건 아니고 유죄냐 무죄냐. 선거법이 선거 기간에 강은희 교육감이 자기 예전에 당적과 관련된 경력을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서는 안 되는데 그 점을 고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선거 공보물 그리고 선거사무소에 오랜 기간 동안 게시를 하고 그 선거 공보물 한 10만 부 정도로 그 당적을 표시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 달에 고발이 돼서 결국 8월 달에부터 선거 이후 당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돼서 8월 달 측근 압수수색 그리고 10월 달 본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는 고 이후에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데 10월 달 이게 쟁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10월 달에 자기 본인의 핸드폰을 압수수색 됐을 때 이때 핸드폰이 새로 만든 핸드폰이었습니다. 예전에 선거 기간에 쓰던 핸드폰은 없었어요. 그 이유인즉 10월 19일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8월 25일에 이 803 달빛 걷기 대회 행사장에 가서 이거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돼가지고 8월 27일부터 새 휴대전화를 샀기 때문에 새 휴대전화만 확보가 됐죠. 이전에 휴대전화로 뭐 어떤 이 위법한 행위를 지시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도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법했다는 증거를 이제 검찰 쪽에서 확보할 수 없게 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검찰이 결국 200만 원을 구형한 근거로는 직접 증거라고 하기보다는 이때까지 어떤 정황상 강은희 교육감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그 정황이 어떤 게 있느냐? 지지율 차이가 2등 2순위 후보랑 크게 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특정 정당의 경력을 홍보하는 것은 대구에서 유리한 측면이 아주 크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관련된 그 경력 홍보는 했다. 그게 황교안 전 총리가 그 선거 당시에 특정 정당 소속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선거사무소도 방문하고 했는데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당 경력을 활용했다. 근데 그것은 현행법상 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을 구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내기에서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방교육자치법을 언급하면서 정당 경력이 있었다. 경력을 표기한 게 이 지방교육자치법의 위반으로 언급된 게 아니라 특히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정당에 투표해가지고 정당을 통해서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강은희 교육감이 국회의원 저는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라고 막 적극적으로 홍보한 게 아니라 비례대표에 갈로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였다라고 언급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성립 자체가 좀 안 되죠. 왜냐하면 정당 경력을 표기했는데 정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선거 후보 예비 후보부터 등록 자체가 안 돼요. 교육감 선거에는. 그래서 이 비례대표를 어느 당의 비례대표였는지를 표기했을 뿐이다라는 게 강은희 교육감의 주장인데 네, 변론도졌죠. 네, 지방교육자치법에도 정당의 경력을 표기했다라는 게 바로 법 위반이 된다라고 명시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판례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저는 이 200만 원을 구형한 거는 권영진 시장이 150만 원 구형했는데 90만 원 나왔잖아요.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들은 200만 원 구형했는데 1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유죄냐 무죄냐 둘 중에 하나다. 유죄이면 날려야 되고 날려야 되고 그리고 무죄면 살려줘야 된다. 살려줘야 되면 무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애매하게 공을 재판부에 넘긴 거예요. 재판부에서 판단해라. 검찰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증거 불충분이 될 가능성도 여지를 남겨뒀고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법을 살펴봐도 그러하고 이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검찰이 아까 정황 증거라면서 제출했던 것들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경력을 기재하는 것이 얼마 득표율의 차이가 나지 않는 가운데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라는 추정이 과연 이때 당시가 지방선거가 민주당도 돌풍이 불었었고 그리고 3파전인 상황에서 지지율 격차가 뭐 크게 나지 않았다고는 하나 새누리당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했다라고 하는 거는 추정인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런 그 정황들이 그러니까 유죄이지만 참작 가능한 요소들로 판단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 무죄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강은희 교육감 쪽에서도 이 변론의 요지를 그러니까 약간 수정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거 내가 지시한 거 아니다. 나랑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나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다. 일부 이게 그 위법 사항은 있으나 하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다 뭔가 신경을 쓰지 못했다. 부주의다. 고의가 아닌 실수다. 잘못은 있는데 실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변론 유지가 마지막에 최후 변론에서 약간 바뀌었어요. 그거는 바뀐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지시한 거 아니다랑 내가 이걸 다 챙기지 못한 부주의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 선거사무소, 선거 캠프 안에서 일어난 건 다 후보 책임이잖아요. 후보 책임은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지시하지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직접 지시한 거 아니냐 쪽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내가 지시한 거 아니다라고 답을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 위반된 거는 맞지만 그건 사실이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이걸 내가 강은희 교육감이 부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다 내 선거 캠프 안에서 있었으니까 내가 그걸 다 챙기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뭐 갑자기 바꾼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선처를 호소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선처를 호소하는데 이게 과연 아까 지방교육자치법과 관련해서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는 저는 판사가 유무죄를 따지는 거지. 이걸 직접적으로 이거는 바로 유죄예요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권 시장 사건이랑 좀 달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박종혁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강은희 교육감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는 그 캠프에서 벌어졌던 그 일들이 사실이다라는 거지 그게 죄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다. 그러니까 죄는 맞다. 근데 죄라고 인정을 하고 죄라고 인정했어요. 죄라고 인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사실이 있는 건 맞다. 그런데 그걸 내가 챙기지 못했다. 부주의다, 고의가 아닌 실수다라고 법정에서 한 이야기 그대로 그냥 따온 그러니까 그게 실수다, 부주의다가 유죄로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닌 거죠.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실이 있지만 그런 사실을 내가 챙기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게 부주의다. 그게 사실이고 죄지만 그게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 법리 다툼에서 아까 그 이야기했던 부분 정당의 지지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 유죄라면 라고 판단한다면 그렇지만 고의성은 없었고 내가 의도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다. 이 변론을 할 때 보면
무죄 변론을 하더라도 유죄일 경우에도 이게 양형이 그만큼 과하지 않다. 두 가지 변론을 다 같이 하죠. 왜냐면 재판부의 유무죄 여부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제가 10만 원을 따겠네요. 10만 원 빵을 두 분에서 10만 원 빵을 한 게 아니고 회식비를 내기로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이건 정확하게 짚고 우리한테 걸려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10만 원을 받아서 아니 회식비를 쓴다고. 그렇지. 하셨어요. 10만 원을 받아서 그걸 회식을 한다고. 회식을 그러니까 10만 원을 10만 원치 안 먹으면 남는 거죠. 10만 원치 당연히 먹을 당연히 수 먹죠. 있죠. 제가 10만 땡하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번 10만 원치를 산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자 누가 따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뭐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근데 있다라는 그 주장도 그 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그 법리 해석에 그 맹점이 있다니까요. 법에 아까 얘기를 했지만 법에 정당을 표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정당 경력을 표기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거를 내가 좀 약간 추각해서 적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법으로 이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지 표기를 하지 말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는 추천받고 있다고 표방해서는 안 된다. 약간 좀 포괄적인 이야기. 표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지 추천받고 표방해서는 있다는 걸 표방해서는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게 비례대표를 명시할 때 제가 아까 그 이야기했잖아요. 비례대표를 명시할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 비례대표는 지역에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 투표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정당 명시 안 하고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 이렇게 명기를 했겠죠. 근데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정당을 하는 게 과연 정당의 지지와 추천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재판부에서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는 딱 잘라놓고 이거 100% 유죄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있다는 그 부분에 거죠. 대해서 이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여부는 법원에서 네, 판단해야 검찰과 그리고 변호인 측의 그 변론이 갈리는 부분이 그리고 아까 한교안 전 총리 이야기는 검찰이 진짜 대충 수사했다는 게 티가 나는 게 그거는 증거가 안 돼요. 한교안 전 총리가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잖아요.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지만 당적이 없었어요.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게 네. 그렇게 따지면은 당시에 후보로 나섰던 김사열 후보나 홍동열 후보 캠프에도 당직이 아니면은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당시에 이제 좀 연을 맺었던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거기 캠프에 관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돼 버리면은 그분들도 이제 정당의 지지를 받는 걸 표방을 했다라고 캠프에서 일을 한 거를 단순히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교안 해석하기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앞에 두 가지, 그러니까 선거 홍보물과 그리고 그 현수막 같은 것들에 보충하는 어떤 증거. 그러니까 이게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교안 전 총리가 팩트는 당적을 가지지 않았고 최근 얼마 전에 입당을 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이게 비슷한 사례가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경기도 교육감이 이재정 교육감이잖아요. 이재정 교육감이 참여정부 때 부총리를 지냈잖아요. 예. 그리고 부총리가 아니라 국회의원도 지냈어요. 그리고 국민참여당의 최고위원도 했었고.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의 경우에도 이 정부에서 지냈던 당시의 인사들이 이 당적을 두고 있지 않지만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그리고 울산에 이번에 당선된 노키 교육감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진보신당 울산시당 위원장도 했었고 울산시장 후보에도 나섰고 울산시장이었나 하여튼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를 했고 당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쪽에서 당적이 있었던 인사들이 지금은 당적을 두고 있진 않지만 당적을 두고 있었던 인사들이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었고, 이것들에 대해서 한교안 전 총리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이 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정황 증거로 쓰게 되면 이재정 교육감이랑 노키 교육감도 다 날아가야 되는, 저는 그게 검찰이 대충 수사했다는 게 너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걸 그 증거로 제시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내기에서 이길 확률은 더더욱 높아졌다. 이게 판결이 언제쯤 날까요? 이게 2월 13일 날. 두 사람의 근데 잠시만요. 13일? 두 사람의 그 내기는 1심 판결에 하나는 거죠. 이게 1심 판결. 항소심까지 가는 건 네. 아니죠. 오케이. 그러면 2월 13일에 어쨌든 저희는 회식을 하나요? 누가 됐든 회식을 하는 걸로. 네. 그런 걸로. 시청자분 오시면
자, 천연길 기자의 10만 원으로 한 끼 같이 되겠습니다. 궁금하긴 하네. 이게 첫 사례잖아요. 이게 지방 교육자치법으로 네. 판례가 기소돼서 없죠. 지금 재판을 받는 첫 사례인가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은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정당 경력과 관련해서는 아, 처음이죠. 그러니까 궁금하긴 하네. 이게 정당 그- 경력을 쓰는 게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냥 당적을 두고 있었던 교육감 당선자가 대표적인 게 이제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이 훨씬 더 강은희 교육감보다 훨씬 더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하고 많이 했었죠. 오래 했고 예, 오래 했고 그런데도 이 비례대표로 당선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노키 교육감도 정당 활동을 오래 했잖아요. 민주노동당부터 진보신당 그리고 이후에 진보정당 활동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근데 당선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례가 가장 핵심은 저거라고 봐요. 비례대표의 정당 경력을 표기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여기서 판사가 판가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정당하게 그냥 내가 어느 당 소속의 비례대표였다라는 거를 사실을 적시한 건지 네. 이 내가 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표방을 한 건지는 네. 판사가 판단을 해야 네. 되는 부분이네요. 참 이게 근데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그런 참 부분도 있죠. 그리고 내용을 따져본다면은 그냥 교육감이 이런 것까지 정당 경력을 이렇게 엄밀하게까지 이야기 못할 정도로 적용하는 게 맞느냐고 했을 때는 저는 좀 부정적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법이 저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완전 무죄로 그러게요.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법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어느 당 출신이고 누구한테 지지받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이제 당에 지지받고 있다라는 거를 표시내지 마라 이러면은 티내지 마. 티내지 말라는 거잖아. 한마디로 티내지 않아도 다 티가 나는데 이게 참 글로 쓰지 말라 뭐 이렇게 증거로 남기지 말라 이런 말인 거잖아. 증거 남기지 말고 불법을 저질러라는 말인 것 같아서 법이 참 그 법은 참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좀 할까요? 네. 그렇죠. 네. 저희 모두의 뉴스민 시즌2는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파티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뉴스민도 후원 팍팍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